주제에 대한 패널 요지 의견을 지금 들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부적인 주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민군 겸용기술 이해와 개선 과제라는 주제고요. 또 하나는 겸용기술의 융합혁신과 혁신도전 촉진 전략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패널 분들께서 한 3분 이내로 좀 짧게 핵심만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민군겸용기술 이해와 개선 과제에 대해서 유용건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그 우리나라 특성하고 이제 다른 나라의 민군 겸용 기술 개발하는 특성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사실은 얘기 좀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실은 상황이 아까 국가 R&D, 국방 R&D가 사실은 좀 분리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안영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후반에 겸용 기술이라는 걸 별도로 해가지고 좀 효율성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성을 높이자라는 그런 취지로 별도 국가 R&D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이제 겸용 기술을 따로 발굴해가지고 개발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사실은 민간에 필요한 자원을 국방에서 어떻게 좀 잘 활용할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되는 경우가 좀 사실 일반적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부처 사업이긴 하지만 크라다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본부처가 각자 하긴 하지만은 국방부처가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과제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지는 국방 분야가 가지고 있는 자원하고 민간의 우수 자원을 같이 활용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군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물품을 같이 개발하는 이런 식의 하는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하고 널리 또 알려지고 있는 게 이제 SBIR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국방부처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제 사업 추진 체계는 좀 우리나라와 비슷할 수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기술 개발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제품 만드는 걸로 지원하고 시제품 만드는 게 결과를 보고 타당하면 상용화하는 이런 거 지원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민간의 이제 중소기업을 통해서 군에서 필요한 물품을 개발하는 이런 것도 좀 활발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최근에 이제 DIU라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전통적인 사실 계약 방식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군에서 적용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방부도 이제 KDIU라는 걸 별도로 만들려고 좀 추진하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국가마다 자국 내 상황이라든지 국가 R&D는 국방 R&D 추진 방식이나 제도 아니면 체계가 좀 이렇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제 국가마다 좀 상황이 다른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민군 겸용 기술을 별도로 발굴해서 확대하는 이런 노력뿐만 아니고 비국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기술을 국방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주요국의 민간 겸용 기술 특성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주요국들은 시제품이나 실용화 목표로 R&D를 좀 추진하는 상태이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국방 R&D에 대한 성과들을 국방으로 스피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유재관 그 무인체계 연구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 입장에서의 어떤 민군 겸용 기술 관련돼서는 저희도 상당히 좀 관심 갖고 저희가 개발했던 기술이 이제 민간 쪽으로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 기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뭐 방산 쪽에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민수 쪽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나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의 좀 한계를 저희들이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또 반대로 민간의 어떤 잘 하고 있는 기술 중심 회사하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많은 협력 관계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의 장이 좀 많이 좀 이제 생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의 희망이 좀 저희들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릴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그 국방 R&D를 많이 참여하시는 기업에 계시는 관점에서 좀 설명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국방 R&D의 기존 성과를
민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실제 민수 안에 또 나온 R&D 성과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서경대의 안영수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 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그 차이는 선진국이 전체적으로 그 경쟁력이 높고 R&D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라든지 경쟁이 높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선진국은 국방, 군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수까지 잘 활용한다는 데 있고 우리는 민수와 군수가 분리돼서 간다는 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중복 투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수 부분에 R&D가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민수 부분에 스피노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가 이렇게 저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원인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그리고 이제 어떤 거대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거대사 특히 이제 항공, 우주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전략적으로 자원 투입이 많이 되는 거대 체계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민군 겸용기술군에 해당되는 산업군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군수 쪽에 필요한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을 통해서 민수 쪽으로 디퓨전을 한다든가 민수 쪽에서 쓴 것을 군수 쪽에 쓴다든가 이런 형태로 많이 해서 성장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뭐 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정익 여객기를 군수용으로 개발했다가 민수용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고 벨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군수용으로 개발한 헬리콥터를 민수용으로 잘 활용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해왔습니다. 사실 비용을 작게 들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상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구조를 해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고요. 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총화가 되고 있는 AIV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민군 그 겸용기술 산업군으로 지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개발한다면 우리가 군에 있는 시장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구조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외형적으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합니다만 우리가 군수 기술이 많은 자원을 투입함에도 민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나친 그 과도한 감시 구조 예를 들면은 군사보안 문제라든가 그리고 성과에 대한 그 어떤 감시 기능이 감사원의 그 어떤 감시가 과도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구자라든가 관련 기업들의 R&D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 쪽으로 디퓨전을 할 수가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주요국의 경우에 이 국방 R&D와 민수 R&D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좀 추진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사업들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되는 구조다. 이게 좀 문제의 원인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군 겸용 기술 활용에 대한 체계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구글도 국방 관련돼서 사이버 보안 국방 R&D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방 이슈에 있어서는 주요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은 전혀 주요국에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주제는 겸용기술과 융합혁신 그리고 혁신도전 촉진 전략에 대해서 좀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스트의 김래연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 주제를 보고 참 쉽지 않은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민군 겸용이라는 말과 혁신 도전이 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좀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만 개발한다 아니면 군에만 적용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또 혁신적인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민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 쪽의 수요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이런 혁신을 가져오기 어려운 어떤 제약이 되지 않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수행되고 있는 민군 겸용 과제 리스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런 혁신과 도전하고는 좀 거리가 지금 현재 그 민간과 그다음에 군에서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혁신적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까 여러 번 나온 것처럼 달파에서 나온 과제 중에 뭐 GPS라든가 인터넷 같은 경우가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결국은 군과 민 모든 데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는데 과연 이런 아이디어들이 현재 우리 민군 협력 과제를 통해서 이런 과제가 채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민군 겸용 기술이 혁신 도전 R&D가 되려면 일단은 평가 방식에서부터가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좀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과제를 제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 민진원에서 이제 과제들을 제안하는 거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정말 민간의 우수한 그런 연구자들은 국방 쪽에 사실은 좀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 과제가 워낙 좀 그 과제 관리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배리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제를 그냥 앉아서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우수한 연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그런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펀딩하는 그런 좀 방식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이제 그 DoD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은 전 세계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분소들을 두고 있고 그 분소들을 통해서 어떤 세계에 있는 주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혁신적인 기술을 찾고 펀딩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을 가져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방식으로 좀 과제를 R&D를 좀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민군 겸용 기술에 있어서 그 민수와 군수의 수요가 많이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 겸용 기술에 대한 환경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 뭐 자율 도전과 또 군수의 그 수요를 만족하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 뭐 그런 것들을 좀 풀기 위해서는 뭐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나 관리 체계, 엄격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요국들의 어떤 도전적, 파괴적 혁신을 지향한다면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할 적극적인 새로운 신규 사업의 발굴이나 탐색도 주요하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키스텝의 황지호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본부가 국가 전략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 전략 기술하고 국방 전략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은 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공군망 통상, 그리고 신산업 선점, 그리고 외교 안보를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선정 절차를 거쳐서 작년 10월 말에 12대 전략 기술 분야와 50개 중점 기술을 이제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방 쪽에서도 이 국가 안보 유지, 그리고 미래 전장을 선점하고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 융합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작년에 10월달에 발표한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연계성을 고려해서 올해 그 10대 분야 30개 국방 전략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발표한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야말로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 듀얼 유스 기술이 전 기술들이 다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국가 전략 기술을 통해 가지고 국가 안보라든지 아니면 미래 국방 선진화 이쪽에 굉장히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이제 이 국가 전략 기술 분야와 국방 전략 기술 분야에서 이제 R&D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민과 군이 긴밀히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상호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상호 그 겸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굉장히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전 기획 단계부터 민과 군이 함께 참여해서 기획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참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국가 전략 기술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이런 성과물들에 대한 국방 분야에 대한 실정,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 전략기술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의 그 국가 전략기술과 국방 분야의 전략기술이 상당히 일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민군 겸용에 굉장히 용이한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현재 정책적으로 전략기술이 미래성장 동력이면서 국가 안보에 주요한 기술이고 향후 외교에 있어서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협력체계, 그러니까 민수와 국방이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공동기획과 같은 기획관리 체계도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 성과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병선 키스텝 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혁신도전을 좀 제가 강조를 좀 기획할 때부터 했었는데, 사실 그 국방에서 모든 R&D에 다 혁신도전을 강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무기 체계 개발이나 이것은 좀 안정화되고 또 실제적으로 무기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혁신도전을 좀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분야가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그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군하고 또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이런 분야가 이제 혁신도전을 한번 촉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국방 분야에서 좀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탐색해서 마음껏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와 그리고 평가나 이런 어떤 R&D 관리 방식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종전에 다른 데서 해보지 못한 것을 한번 이 분야 해볼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전략기술에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에서도 지금 도저히 이 기술이 없어서 이 분야는 아무도 안 해본 새로운 방식으로 해볼 수밖에 없고 실패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 분야에서 실증까지 트랙을 만들어줘서 아무도 해보지 못한 굉장히 새롭고 파괴적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영역들을 이 트랙에서 한번 만들어주는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이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왜 혁신도전 연구가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물꼬를 트는 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제안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럼 실제 안 되는 게 뭔지, 좀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뭔지 상세하게 좀 구체적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좀 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혁신도전 관점에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국방 안에서도 미래도전이 있고 민간에서도 지금 한계 돌파형 도전형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들을 하나의 틀로 좀 모을 수 있는 형태가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이제 민간과 국방 상호 R&D 내용을 탐색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제공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파괴적 도전적 사업들이 함께 기획될 수 있는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부분들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네. 저희 추가로 말씀 황주호 본부장님께서 추가로 좀 의견 제시하시고 싶어요.
민군 겸용 기술을 추진할 때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안영수 교수님께서 이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의 성과로 이제 매출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매출의 규모 발표된 걸 보면은 민수 분야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죠. 군수 분야가 민수 분야의 약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밖에 되지 않게 나오죠. 이와 관련해서 좀 민군 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이야말로 전형적인 임무 지향형 R&D로 추진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민군 겸용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핵심적으로 좀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앞에 발제 자료에도 이제 이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군 소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나온 성과물이 이 향후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과 군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오는 연구 성과물에 대한 국방 분야 실정 확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민간에서 연구를 할 때 소요군의 고위급이 이 연구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예로 자주 등장하는 예인데, 미국의 MIT하고 미 공군이 협력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 링컨랩 같은 경우에도 미 공군 군의 장성급이 수개월 동안 연구 현장에 상주하면서 군이 정말로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라든지 지향하는 바, 이런 부분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진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밀착 지원을 함으로써 이런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특화 연구센터를 운영할 때도 이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임무 지향형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PM의 역할을 포함해서 이 선진 관리 방식이 반드시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미국의 뉴멕시코 공대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기계공학과 교수님이 이 미 해군 사업을 과제를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물론 과제 관리는 해군 PM이 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해군 PM하고 그리고 과제 책임을 맡고 있는 이 교수님이 이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점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해군 PM이 1년에 몇 차례 이제 연구 현장을 방문하는데 과제 책임자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PM이 오면은 연구의 애로 사항을 말을 하고 PM은 그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실험을 실패를 했는데 그 실험 실패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PM한테 설명을 하면, PM은 예를 들어서 연구 장비, 대형 장비의 부족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면 과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장비를 활용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예산 문제라면 오히려 그 해군 PM이 그 대학의 파이낸스 오피스를 방문해가지고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서로 밀착해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선진 연구 관리 방식,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도 이런 임무 지향형 R&D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네네네. 토론 이어주세요. 네, 교수님. 예, 제가 황기호 본부장님 말씀 이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도전 혁신과 관련된
테스트베드와 관련된 그런 부분 군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군이라는 수요자의 공급자의 밀착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국가 이익을 창출한다는 가치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되어 있으면은 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리의 개인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밀착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감시 기능이 작동을 하고 우리 군 내에서 있었던 이제 방첩부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군도 마찬가지고 그걸 사업 관리를 하는 방위사업청도 마찬가지고 민간과 함부로 그거를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의존적인 부분을 공식적인 부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단히 제약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국가적인 문화의 부분인데 이 문화 자체가 미국은 항상 국가 이익이라는 부분들이 개인들이 그 어떤 발언하거나 군인들이 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이 국가의 경쟁력과 국가 이익과 직결돼 있다라고 바라보는데 우리는 그런 이제 군의 수요자나 고위직이나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개인의 이익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사실 오얏나무에 각근을 매지 말라는 그런 부분의 뜻이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는 정말 신한한 과제들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특정한 사안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다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문화가 싹 다 사라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당연히 그 가야 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는 과정에서는 대단히 지난한 과정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수십 년 동안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라는 게 소뚜 공부 놀란다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임에 불구하고 어느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제 테스트베드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군의 수요자의 입장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의 이런 대립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전한 검증된 제품만 무기만을 이제 수요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항상 이제 검증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대해서 무기 체계에서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항상 입증된 그 제품들을 기술이나 제품들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가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IT 기술이라든지 다른 부품 소재 기술들이 상당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환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선진국과 동등한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도 대단히 넓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거를 선진국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안의 공정 같은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 민간에서 민간이거든 누군가가 테스트베드 형태로 사용을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운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의 책임인지 자체가 확인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아무도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런 테스트베드용이나 미래 첨단이나 이제 이런 도전적인 기술 같은 부분은 트랙을 달리한다든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미래 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감시 기능이 그 도전과 열정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잘못 쓰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국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비집고라도 이제 도전을 그런 룸을 코드를 만들든가 룸을 만들어서 군의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우리가 강점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군의 수요와 내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민군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이제 미래 항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AV라든지 뉴스페이스라든지 뭐 초소인공위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잘하면 해나갈 수가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법은 우리는 그 어쨌든 그 군의 어떤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수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것은 사실은 민군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패널 분들의 의견은 한 번씩 다 이제 들었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패널 간에 질문하시거나 오늘 그 발제와 관련돼서 좀 추가적 의견이 있으신지요? 아까 우리 안 교수님 말씀 따라서 좀 더 추가적으로 토론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군에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그게 저희도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 개발 쪽에는 우리가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국방 R&D가 최근에 급격히 늘었고 또 그 중에서도 미래도전 국방 R&D 영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만은 실패라기보다 R&D라는 게 실패하기 위한 실패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해봐야 굉장히 도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지 뻔히 보이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트랙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곳에서는 실패가 아니죠. 연구개발 하다 보면 뭐 안 되는 경우가 90%는 안 된다고 보니까 안 됐을 때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아까 우리 황교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실패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대한 보완책을 제공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새로운 그 또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우리 그 민간 우리 과학 시스템 쪽에서 자원화가 또 답이 되겠지만 사실 또 국방 분야를 잘 하신 그쪽에서 그런 트랙을 신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이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지금 당장 사실 미래도전 국방기술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이제 제 5차 그 민군 그 기술 협력 기본 계획이죠. 민군 기술 협력 기본 계획으로 치면 2차고 그거는 황기호 본부장이 이미 기스텝에서 그때 이제 그런 연구사 기본 계획 수립을 해서 된 건데 그것이 그 CR에 대해서 사실은 미래도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된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약 한 3단계 정도의 우리가 발전을 해온 과정이 있다 보면은 기스텝에서 그런 이제 그 2차 민군 기술 협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미래 도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룸이 그 이전까지는 사실 대단히 어렵고요. 2차 이제 1차 기본 계획은 제가 그 산업연구원에 있을 때 그 민군 기술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군 겸용 기술을 민군 기술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본부처 사업으로 이제 그 양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이제 미래 도전 부분에 그 R&D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추진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황기호 본부장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민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국군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그런 룸을 만들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접근 방식들을 좀 오픈형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ADD가 그런 부분들을 좀 오픈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가 기준에서 민간의 그런 부분들을 그 잘 수용성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좀 찾는 게 중요하다. 요즘은 되게 그 마이크로한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승부가 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건 R&D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효과가 크고 파급 효과가 크게 나는 거는 무기체계 사업입니다. 무기체계는 그 제품화로 가기 때문에 제품화는 상용화거든요. 무기에 상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업체들 수익이 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기체계 사업들을 어떤 형태든 많든 작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체계 사업 형태로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파급 효과도 크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부가치도 창출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R&D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제품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부가치로 나오지 않고 잠재력은 있지만 실제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DD가 많은 기술을 우리 수십 년 동안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민간 쪽으로 디퓨징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그 신속 시범 그 획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속 시범 획득 사업 같은 부분은 민간에서의 어떤 개발된 제품을 보고 군에서 적용성을 검토해서 빨리 해서 민간 제품들을 좀 개량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게 지난 정부에서 도입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지금 진행되다가 잘 안 됩니다. 안에 그 군에서 구입을 해서 그라운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아까 책임 문제가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되고 그런 이제 그 구매 사업도 그렇고 R&D 사업도 그런 부분들을 좀 그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가장 좀 이거는 내수 산업에 관련된 군수요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고 조금 그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수출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 수출 사업에 대해서 그 체계 사업을 기업들이 R&D를 독자적으로 하는 거를 별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게 가장 민간 사업하고 다른 경우입니다. 민간은 우리가 수출을 전제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데 군 사업은 내수가 아니면은 잘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차별적인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군에서의 그런 책임성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수출용의 해외 시장을 상대로 한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최소한의 어떤 구매를 해서 테스트베드 형태로 좀 운용성을 갖추도록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은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이 그 K 방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네임밸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 수출용으로 테스트베드를 그 제품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만 만들어주면 사실은 수출이 좀 용이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K2 전차 같은 경우에 파워팩이 그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 납품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요구하는 ROC에 안 됐습니다. 밑에가 안 되는 바람에 안 됐는데 터키에서는 우리는 그 정도 안 돼도 우리는 그 정도 스탠다드 필요 없다. 우리는 그 낮은 스탠다드로 해서라도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내부 규정이 없는 바람에 몇 년 동안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어떤 그 전체적인 그 경쟁기능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그러니까 방위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반드시 국가적 어떤 그 조달을 해서 그 국방력을 제고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의 경제적인 관점을 좀 바라봐서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규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의견을 주셨고 또 현재 현황에 대해서 지적도 같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과 국방의 상호 수요가 굉장히 현재 높고 저희가 아직 주요국에 비해서 민군 겸용 기술 R&D 환경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히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호 협력 체계 노력과 발굴 그리고 뭐 평가나 과제 관리나 기획에 대한 부분들도 섬세하게 좀 저희가 검토하고 좀 구축해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뭐 테스트베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이제 산업화도 그리고 활용화 작업에 필요한 아주 섬세한 여건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강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패널 토의는 이걸로 좀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